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UML 에센스 모듈 10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UML 2.0에 새롭게 도입된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에 대해 살펴봅니다.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현한다거나 컴포넌트의 내부 구조를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 이전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습상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A-ML 프로파일에서 SOA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표현할 때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듈에서는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의 개요, 또 컴포짓 다이어그램 요소, 그리고 협업, 컬래버레이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 컴포짓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등의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지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런타임 아키텍처나 사용 패턴, 그리고 다른 구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분석 설계에 컴포지트 구조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수강 등록 시스템 다이어그램에서 수강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해주는 구성 요소가 빌링 시스템과 과정 관리 시스템 역할을 갖는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해서 수강 등록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나 컴포넌트의 내부 구조를 정의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추상화를 표현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는 클래스나 컴포넌트의 경우에 클래스를 연결된 파트의 컬렉션으로 클래스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파트 그 자체가 복잡하다면 한 단계 더 분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포트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캡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수강관리 시스템은 수강관리하면, 수강관리자, 수강생 정보 등 역할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고 또 포트를 통해서 외부 빌딩 시스템과 과정관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컴포짓 다이어그램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파트입니다. 파트. 이 파트 모델 요소는 포함하는 클래스류가 소유하는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의 집합을 표현합니다. 이 파트를 특성, property라고 하고 또 타입을 갖습니다. 파트명은 인스턴스의 역할, 롤로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파트는 이렇게 사각형 안에 파트명과 콜론 다음에 파트 타입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포트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포트와 유사합니다. 포트 모델 요소는 파트의 내부와 외부 사이를 상호작용하는 접점을 표현하는 거죠. 포트는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포트의 행위는 인터페이스로 명세합니다. 파트는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의 파트와 파트 2가 포트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파트 1에는 제공된 인터페이스, 포트에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2도 포트의 필수 인터페이스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커넥터 모델 요소는 상호 연결된 파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표현합니다. 이 커넥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어셈블리 커넥터고 다른 하나는 윈 커넥터입니다. 어셈블리 커넥터는 내부 파트 사이 링크를 표현하고요. 윈 커넥터, 즉 델리게이트 커넥터는 외부 포트 사이의 링크를 표현합니다. 협업, 즉 컬래버레이션 모델 요소는 지정된 책임 또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참여하는 역할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역할 사이의 관계는 커넥터로 표현되고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명시합니다. 여기 다이그램에서 네트워킹을 위해 디스플레이 역할을 중심으로 위성, 광학, 캠코더, 비디오 역할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협업하는 관계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협업 사용, 즉 컬래버레이션 유스 모델 요소는 컴포지트 구조 다이그램에서 파트가 협업을, 컬래버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로 어떤 협업에 참여하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컬래버레이션이 클래스라면 협업 사용은 이제 인스턴스가 되는 셈이죠. 즉 협업 사용은 협업의 인스턴스로서 협업에 정의된 참여 역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표현합니다. 여기 다이그램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네트워킹 협업이 홈 네트워킹을 위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 사례를 보여줍니다. 즉 홈 네트워킹에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TV와 비디오 역할을 하는 비디오, 광학 역할을 하는 디지털 디스크가 서로 협업에 참여하고 협업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를 사용해서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죠. 먼저 모델을 하나 추가할까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에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기로 하고요. 다이그램의 이름을 우리는 수강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짓 구조 다이어그램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다이어그램, 패키지 이름은 컴포짓 구조, G2 구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강 등록 시스템. 여기다가 우리가 우선 클래스류를 하나 만들죠. 클래스류 추가해서 이름을 수강 등록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수강 등록 시스템. 그래서 이 수강 등록 시스템은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수강생 관리 시스템, 빌링 시스템, 과정 관리 시스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트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강생 관리 시스템. 또 다른 하나는 파트로 빌링 시스템. 또 다른 하나는 파트로 과정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의 파트가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접점, 즉 포트를 추가해 줍니다. 포트 이름은 굳이 이제 이름은 부여하지 않고요. 세 개다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다도 포트를 추가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포트가 있고요. 이 포트 사이에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는 커넥터로 연결합니다. 커넥터. 그래서 수강관리 시스템과 빌링 시스템이, 그리고 수강관리 시스템과 과정관리 시스템이, 그래서 여기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죠. 요번에는 여기에서 수강생 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수강생 관리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하죠.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서 다이어그램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컴포지 다이어그램이고요. 다이어그램 이름을 이제 수강생 관리 시스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 관리 시스템은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할까요? 수강생 관리 시스템은 수강생 관리 화면, 그 다음에 수강생 관리자, 수강생 정보,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수강생 관리자는 빌링 시스템과 과정 관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수강생 관리 화면, 수강생 관리 화면이라고 하는 파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파트를 하나 추가할까요? 수강생 관리자 파트를 추가하고, 또 수강생 정보라고 하는 이제 컴포넌트로 표현되는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사이에, 파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포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포트 이름은 굳이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놓고, 또 포트를 여기다가 놓고, 얘도 표현하지 말고, 또 이 포트도 여기다가 놓고, 얘도 포트를 표현하지 말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수강생 관리자, 수강생 관리 화면과 수강생 관리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한 관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강생 관리자는 수강생 정보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포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도 이름을 또 마찬가지로 부여하지 않고, 여기다가 놓고 커넥터로 얘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관리자는 빌링 시스템과 과정 관리 시스템, 외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수강생 관리자는 포트를 추가해서 여기다 추가하는데, 요 포트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얘도 이번에 빌링 시스템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빌링 시스템과, 요거 이름은 이제 부여하겠습니다. 빌링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강생 관리자가 빌링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래서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또 과정 관리 시스템과도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래서 포트를 추가해서 포트를 여기다 주고, 이게 이름은 주지 않고, 이번에는 여기에 포트를 외부와 포트를 연결해 주죠. 이름은 이번엔 과정 관리 시스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와 이 포트는 서로 이제 연결해야 되겠죠.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수강관리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더 컴포넌트 구조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번에는 협업을 표현해 볼까요? 협업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협업을 한번 표현해 보죠.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컴포짓 구조, 컴포짓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이번에는 네트워킹. 여기에서 이제 협업은 여기 컬래버레이션 요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컬래버레이션 이름을 네트워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그래서 얘를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킹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파트,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파트에서 이제 위성과 또 광학, 또 캠코더 파트, 또 이게 비디오,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터로 위성과 디스플레이가, 또 캠코더와 디스플레이가, 또 디스플레이와 강하기, 또 디스플레이와 비디오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협업이 홈 네트워킹 시스템에 이렇게 적용됐을 때 협업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협업의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협업 사용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추가해서 이번에는 이게 홈 네트워킹 홈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홈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홈 네트워킹 컬래버레이션을 협업을 끌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인스턴스로 만들어 주고요. 컬래버레이션 유즈 해서 내 이름을 홈 시스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 네트워킹 타입의 홈 시스템이 이라는 컬래버레이션 유즈가 추가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홈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트에 우선 TV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비디오 레코더, 그 다음에 디지털 디스크, 이렇게 구성 요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 네트워킹 컬래버레이션의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참여하냐면 여기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는 롤 바인딩이라고 하는 컴포짓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끌어놓고 그래서 이게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방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디렉션은 여기에 지금 우리는 스페시파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이름을 이제 역할 이름을 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역할로 이 TV가 이 홈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거고 또 롤 바인딩으로 비디오 레코더하고 관계를 맺는데 얘도 unspecified 지정해주고 얘의 이름을 이번에는 역할이 뭐냐면 비디오예요. 비디오 역할로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롤 바인딩을 해서 디지털 디스크도 어떤 역할로 참여하냐면 광학 역할로 참여하는 거예요. 광학 역할로. 이렇게 해서 이제 홈 시스템이 그 홈 네트워킹의 컬래버레이션 유즈로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